경제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읽어보는 코너 호모 이코노미쿠스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서울 보신각 제야의 종이 멈춰선 건 67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이렇듯 코로나는 올해 마지막 날까지 곳곳에 새로운 풍속도를 남겼는데요. 빅데이터 분석가인 정유라 바이브컴퍼니 연구원과 변화무쌍했던 올 한 해 되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항상 남보다 1년을 먼저 내다보시는 분이시잖아요. 해마다 이 트렌드 전망을 하셨는데 지난해 이 코로나는 예측 못하셨죠? 네, 저희도 코로나가 올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고요. 오히려 혼자만의 시공간이 확대될 것이다. 1인용 삶이 더 확대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는데 그게 코로나로 인해서 더 가속화가 된 것 같습니다. 혼자만의 사회. 네. 그러니까 비슷하게 예측은 하셨는데 이게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강제적으로 올 거라고는 생각을 못 하셨을 네, 것 같아요. 또 속도가 이렇게 빨라질 거라고도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올 한 해도 이제 1년간의 그 방대한 빅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올해의 키워드를 두 가지로 정리를 하셨다고 들었어요. 네. 어떤 건가요? 첫 번째는 루틴이라는 키워드고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디지털 발자국이라는 키워드입니다. 루틴이라는 거는 우리가 참 루틴하다, 일상적이다, 반복된다 이런 느낌인데 왜 이런 키워드가 나왔을까요? 루틴이라는 말은 사실 코로나 이전부터 언급량이 빅데이터상에서 증가하고 있는 키워드였는데요. 네. 이 뜻은 사람들이 하는 활동들의 순서나 규칙을 이야기하는 키워드였습니다. 네. 그래서 나만의 루틴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은 나만의 루틴이 뭔가 나만의 순서를 가지고 있다라고 네.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는데요. 연예인들의 루틴이 조금 더 노하우나 네. 어떤 비결을 알려주는 루틴이었다면 일반인들의 루틴은 조금 더 자신만의 삶의 라이프 방식을 보여주는 루틴이라고 할 수 김나영 있습니다. 씨네요? 네. 어떤 루틴을 공유하고 있는 건가요? 예를 들면 연예인들의 피부 관리 비법이나 네. 몸매 관리 비법 이런 것들을 나만의 스킨케어 루틴 아니면 운동 루틴이라고 해서 그 사람들의 스킨케어 네. 루틴을 따라했을 때 나도 좋은 스킨케어를 가질 수 있겠구나 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지루한 거죠. 일상을 좀 의미 있는 일로 채우려는 노력으로 보여지는데 네. 일반인들의 루틴은 어떻게 나타나나요? 우리들의 루틴이라고 하면 우리의 시간을 어떻게 채우냐라고 네. 집중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공부 루틴이라고 하면 내 공부는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네. 아침 루틴은 내가 아침을 어떻게 보내는지, 육아 루틴은 내 육아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하는 일상까지 남들과 공유한다는 거예요? 네. 네.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나타나요? 최근에 많이 언급량이 증가한 키워드 중에 미라클 모닝 챌린지라는 키워드가 있는데요. 잠시만요. 미라클 모닝 챌린지. 네. 보통 기상 시간보다 일찍 6시 이전에 일어나서 그 아침 시간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관리하고 자신의 네. 방식으로 채우는 그 챌린지가 바로 미라클 모닝 챌린지입니다. 요즘 좀 핫한 모닝 챌린지 있어요? 혹시 밀라논나라는 유튜버를 들어본 적이 있나요? 네. 할머니 유튜버. 그 할머니의 유튜브에서 그 모닝 루틴과 나이트 루틴을 공개하는 영상들이 있었는데요. 네. 그 모닝 루틴에서 할머니가 일어나서 기도하고 스트레칭하고 간단한 채소를 먹는 등의 루틴들을 보고 나도 네. 저런 라이프 스타일을 갖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런 활동들이 다 SNS에 기록으로 남는 거잖아요. 네. 조금 전에 루틴과 함께 디지털 발자국이라는 걸 말씀하셨는데 네. 그게 바로 이런 기록, 흔적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기록들이 일회성에 지나지 않고 네. 그냥 특별한 체험형이었다고 한다면 이것들은 의미 있는 발자국으로 남지 못하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다 많아진 시간들, 자신의 시간의 주인이 되었을 때 이 시간들을 반복적이고 꾸준히 이 루틴을 사용해서 기록을 남긴다면 네. 그 자체가 자신의 라이프 스타일이 되고 자신의 삶의 방식이면서 네. 하나의 이력서가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내년 새해에는 좀 어떤 루틴이 사람들에게 많이 찾아갈까요? 아무래도 운동 루틴이 굉장히 많이 증가할 운동이요? 것 같습니다. 올해 몸을 많이 못 움직이셨잖아요. 네. 그래서 등산이나 캠핑에 대한 언급량이 굉장히 많이 증가했는데 보시는 것처럼 헬린이라던가 자린이 어린이에다가 헬스를 붙인 거죠. 네. 요즘 주식하는 어린이 하면 주린이 하듯이. 네. 뭔가를 초보자 이제 막 시작해서 이것들을 즐겁게 해보고자 하는 사람들이 네. 헬린이라던가 골프를 하시는 골린이, 자전거를 타신 자린이 이런 용어로 나타나고 볼린이는 있습니다. 볼링. 네, 볼링이요. 이게 이제 시작은 하지만 단기간에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일상으로 굳어진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점점 발전해서 더 잘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2021년에는 그럼 어떤 키워드가 주목받을
주목받을 걸로 보세요. 전망을 하신다면. 2021년에 저희가 주목하고자 하는 키워드는 어휘력이라는 키워드랑요. 그리고 감수성이라는 키워드입니다. 어휘력이요? 네. 어떤 어휘력을 말하는 거죠? 어휘력이라고 말하면 특히도 디지털 안에서 사용하는, 온라인에서 사용하는 디지털 어휘력이 이전보다 훨씬 더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그래요? 감이 안 오는데 예를 들면 어떤 거죠? 예를 어떻게 들면 바뀐다는 거죠? 디지털 안에서 내가 나를 표현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언어들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진화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온라인 상에서 나는 빨간색을 좋아해라고 말하기보다는 나는 말린 장미색을 좋아해 이런 식으로 자신을 표현하는 방식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변화할 것이고요. 그리고 누군가를 호칭이나 어떤 사람을 부르는 용어에 있어서는 조금 더 배려심이 있고 평등하고 혐오나 차별의 용어가 없는 키워드들이 확대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육아맘 같은 거. 엄마만 육아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육아 부모 이런 식이에요. 네. 퀴리 부인 이건 뭐죠? 혹시 퀴리 부인을 읽고 자라셨나요? 아니면 마리 퀴리? 제목이 퀴리 부인이었어요. 네, 저도 퀴리 부인이 책 제목인 책을 읽고 자랐는데요. 요즘 아이들이 보는 뮤지컬이라던가 요즘 유행하는 뮤지컬들은 마리 퀴리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부인이 아니라는 거죠? 스스로의 이름을 불러주는 것이고 그리고 블랙리스트라는 용어는 자칫 잘못하면 흑인에 대한 인종차별적인 시선이 담길 수 있다고 해서 블록리스트로 바꿔 부르는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조금 전에 어휘력과 함께 이제 감수성을 제시하셨는데, 그러니까 말에 담긴 사람들의 어떤 그런 감수성이 그만큼 중요해진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과거에는 그저 감성, 어떤 이미지라던가 씬으로 대표되는 상황으로 대표되는 감성이 중요했다면 감수성이라는 것은 조금 더 이해력이라던가 태도 그리고 사람을 배려하는 배려심이 담겨 있는 용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타인을 배려하고 소외된 계층이나 약자들을 보듬을 수 있는 용어들이 더 많이 사용될 것 같습니다. 디지털 감수성이라는 말씀이시잖아요. 뭐 IQ, EQ처럼 뭐 DQ 이런 거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런 데서 그럼 나 높은 점수 받고 싶다. 이런 분들 새해에 좀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일단 내가 옳다는 확신을 버리고 남에게 항상 물어봐야 하는 자세를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올해 라떼는 말이야라는 말을 정말 많이 썼잖아요. 근데 이제 너희 때는 어떠니? 라고 물어보는 역지사지의 태도를 가지고 이제 전혀 다른 세계가 올 것이고 우리가 새로운 합의를 이루게 될 것인데 그 합의를 내가 익숙하지 않다는 전제로 물어보고 소통하면서 계속 나의 감수성을 낡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호모 이코노미쿠스 정유라 바이브 컴퍼니 연구원과 함께 올 한 해 마무리해보고 또 내년을 전망해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